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가장 빠르게 만나는 테슬라 미국 주식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수요일장이 끝났고 목요일장, 금요일장 변동성이 좀 심할 것 같아요.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운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3대 지수 현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 시작 전에요. 미국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11월 달에 발표된 GDP 성장률은요, 잠정치예요. 미국 GDP는 석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나누어서 발표가 되는데, 석보치는 이미 10월 달에 나왔고, 이번에 11월 달에 잠정치가 나온 겁니다. 잠정치가 5.2%로 발표가 되었어요. 전문가 예상치가 5%였는데, 이것을 웃도는 수치가 나왔고, 전월의 석보치가 4.9%였습니다. 이것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미국 경제 아직도 튼튼하다. 상당히 성장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러면서 장 초반에 크게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간에 미국 연준이 고강도의 금리 인상을 실시를 했지만 미국 경제 아직도 튼튼하다라는 게 드러나면서 좋은 모습으로 시작을 했는데 자,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지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이 상당히 좋을 법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달 끝판대장은 내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우리 시간 목요일 오늘 저녁 10시 반이 되겠습니다. PC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PC 지수 발표를 앞두고 어느 정도 관망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지난 7월 달의 고점에 지금 거의 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 징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횡보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우리 시간 오늘 저녁 10시 반에 그러니까 목요일 프리마켓 때 PC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생각보다 시장이 우호적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도 전월 대비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 역시 둔화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장은 어느 정도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물론 시장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최근 연준 위원들도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끝났다라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PC 물가지수마저 낮게 나오면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 커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미국 PC 지수 발표가 있다라고 했고 바이오로 한국 시간 12월 1일이 되겠죠. 사이버트럭 인도식이 아침 한 6시경에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자, 7월달 고점이 14,440에 있다라고 했는데 계속 여기 고점에 닿을 때마다 저항이 되면서 지금 횡보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4,500 정도를 뚫어내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새로운 상승 트렌드가 나올 수 있는데 그간 4주 동안 급하게 오르면서 이 상승의 기울기가 좀 가팔라요. 충분히 쉬어가는 흐름도 나올 수 있으니까 13,450, 13,000선 이렇게 지지라인으로 삼고 떨어지면 추매를 하면서 모아가는 그런 투자를 단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장은 어제랑 좀 달랐어요. 어제는 반도체가 약했는데 오늘 반도체가 강했고 어제는 테슬라가 강했는데 오늘 테슬라가 약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할 때는요. 계속해서 여러 종목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기 마련이에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금일 새벽에 확인해 본 12월 13일 FOMC 회의 때 금리 동결 확률은 95.8%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97.6%였는데 소폭 감소하긴 했어요. 하지만 90%가 넘기 때문에 거의 금리 동결이 확실시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금일 PC 지수가 발표가 되면 동결 확률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100%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금리 인상 확률 4%대밖에 안 됩니다. 정말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금리 인하는 내년 5월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지금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슬라 입장에서는 내년 하반기에는 좀 더 많은 사이버 트럭을 뽑아낼 것이고 뭐 기가 멕시코 착공에도 이미 들어가 있겠죠. 자, 그리고 FSD도 버전 12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유럽에서도 사용이 될 수도 있어요. 내년 하반기는 테슬라 주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5월부터 금리 인하에 돌입하면 테슬라와 같은 장기 성장주에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는 테슬라 입장에서 꼭 먹고 알 먹고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금리 인하에 따라서 차량 가격, 그러니까 할부 금리가 낮아지면서 차량 가격 인하 효과가 있고요.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인하할 필요가 없이 더 많은 차량을 판매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꼭 먹고 알 먹고가 되겠다. 자, 테슬라 주가가 최근 약한 것 같지만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나스닥 기업들에 비해서 좀 약한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뭐 꾸역꾸역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긴 합니다. 어쨌든 주가가 11월 달 들어서 이렇게 반전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상승한 뭐 배경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역시 사이버트럭 인도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다만 테슬라의 역사적 지금 저항 라인이 여기 하늘색 선으로 위치를 하고 있죠. 현재는 한 255불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 저항 라인 이렇게 길게 보면은 테슬라 일봉 차트를 길게 보면 이 라인이 지난 2021년 11월부터 만들어진 라인이에요. 그래서 정말 강력한 저항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사이버트럭 인도식과 함께 강력하게 뚫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간 테슬라가 어떠한 이벤트를 하고 나면 이벤트 전까지는 주가가 잘 오르다 그러니까 소문에 샀다가 이벤트가 확정이 되면요 뉴스에 팔라라는 것처럼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저항을 맞고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점은 유의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뭐 떨어지면 내년에는 좀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내년 하반기는 좀 좋을 것 같으니까 좀 더 주가를 그리고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 판단을 좀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일론 머스크가 거의 매주에 한 번이나 한 3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이런 트윗을 올리는 것 같아요. 사이버트럭 딜리버리 스타트 on Thursday라고 오늘도 트윗을 올렸는데 역시 사이버트럭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트럭이 테슬라 역대 최고의 제품이 될 것이다. 최고의 기술을 가진 지구상에 없던 그러한 제품이 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테슬라 사이버트럭 공식 이벤트 영상이 스트리밍될 URL 링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앞으로 한 22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시간 12월 1일 금요일 새벽 5시에 체크인을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입장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시간 후인 우리 시간 아침 6시부터 키노트 앤 퍼스트 딜리버리라고 적혀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기조연설을 하겠죠. 그리고 첫 번째 차량이 인도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 아침 6시부터 딜리버리 이벤트를 청취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관련된 이렇게 티켓이 핸드폰을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배포가 되고 있고요. 사이버트럭 딜리버리 이벤트는 기가 텍사스 즉 테슬라 본사에서 하죠. 자, 아무래도 이 사이버스러운 이 문을 통해서 사이버트럭이 한 대씩 나올 것 같아요. 아마 많으면 한 20대 정도가 이날 인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고요. 자, 다른 앵글에서 본 화면입니다. 가까이 확대를 해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멋진 인도식 행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을 해보겠고, 자, 이제 궁금한 건 사이버트럭이 어떠한 재원과 어떠한 가격을 가지고 출시될 것인가인데요. 아직까지 테슬라는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한 트위터 분께서 마크 브라운이라는 미국에서 유명한 테크 관련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분이 사이버트럭 실제 차량에 이렇게 앉아서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 보시면 핸들이 멋집니다. 여기 보면 사이버트럭 문양이 들어가 있고 사이버트럭과 같은 좀 각진 모양의 핸들을 또 가지고 있죠. 굉장히 독특하고 아름다운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중앙 화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보면은 이러한 모양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뭔가 배터리 잔량 같은 화면이 나오고 음영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265마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를 사람들이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265마일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424km 정도 주행 가는 거리가 남았다라는 거고요. 여기 바가 한 10개 정도 차야 되는데 9개나 8개 정도로 보여요. 그러니까 음영 표시를 보면 81에서 90% 정도 배터리가 차져 있는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어요. 자, 81% 정도로 일단은 가정을 해보면 최대 주행거리가 315마일 정도로 나오는데 504km 정도로 계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500km가 넘으면은 전기차 입장에서는 상당히 훌륭한 주행거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이버트럭의 주행거리를 뭐 600km까지도 예상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실망한다라는 듯한 발언도 있었어요. 어쨌든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은데요.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은 모터 하나 달린 거, 모터 2개 달린 거, 모터 3개 달린 거 뭐 이런 식으로 3가지 베리에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자, 3개 다 출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듀얼 모터와 트라이 모터, 그러니까 모터 2개 달린 거, 모터 3개 달린 거는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이 버전은 모터가 2개 달린 듀얼 모터로 또 여겨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트라이 모터와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재원과 가격이 나와봐야 알겠고요. 내일 재원이 나기 전에 뭔가 유출된 자료 하나를 통해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사이버트럭 듀얼 모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탈 레인지가 300마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500km가 좀 못 미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400한 8, 90km 정도로 예상이 되고, 공차 중량이 2.5톤 정도가 돼요. 상당히 무거운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 홀스 파워가 나옵니다. 533마력의 어마무시한 성능을 가지고 있죠. 배터리 사이즈는 123kWh예요. 테슬라의 차량들이 70에서 80kWh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거의 약간 테슬라의 기본 모델 3, 모델 Y보다 한 180%, 그러니까 80% 정도 큰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트럭이기 때문에 얼마나 짐을 많이 싣고 얼마나 많이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풀 로드를 하면, 그러니까 뒤에 짐칸에 풀리 실었을 때 260마일을 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 한 41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포터 전기차가 완충했을 때 한 200km 정도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에 반면에 한 2배 정도 더 많이 갈 수 있는 트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까지 나온 R1T 리비안의 트럭이라든지 포드의 F250 라이트닝이라든지 이런 EV 트럭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그래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또한 아주 강력한 이런 회전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짧은 반경으로 이렇게 유턴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아주 급하게 유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앞바퀴와 뒷바퀴가 따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출된 정보에 의하면 비스트 모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마지막 사진에 괴물 모드라고 나와 있는데요. 모델 S 플레드에 버금가는 그러한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도 예상이 돼요. 아마 트라이 모터 기준으로 제로백이 3초가 안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테슬라 괴물 모드 영상은 이러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플레드의 영상과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모델 S와 같은 강력한 제로백, 강력한 가속 성능을 사이버 트럭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성능이 출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디자인도 멋지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은 이미 210만 대의 사전 오더를 확보 중에 있어요. 자, CNBC에 출연한 카터 월스라는 분께서 사이버 트럭과 관련돼서 매출액을 계산을 해 주었는데, 210만 대가 전체 다 팔리면 우리 돈 200조 원에 달하는 매출액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이버 트럭은 차량 가격도 비쌀 것이기 때문에 뭐 한 20%의 영업이익이 남는다라고 하면, 자, 우리 돈 약 한 40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어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되는 사이버 트럭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210만 대 중에 40%만 실제 정말로 주문으로 이어져서 인도가 된다라고 해도 65조 원의 매출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5조 원만 되더라도 테슬라 연간 매출액의 절반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 픽업 트럭 시장은 미국에서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들어서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테슬라 주가가 약했어요. 자, 2분기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었고 3분기 실적 발표하고도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이 하늘색 선 주가 저항 라인에 닿고 크게 빠졌었어요. 지금도 아이러니하게 사이버트럭 딜리버리 이벤트와 함께 주가 저항 라인과 지금 겹치는 모습입니다. 지난 이 두 차례의 이벤트 기간과 비교를 하고 역사가 되풀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주가가 12월 초반에 좀 약할 수도 있겠어요. 자, 하지만 12월 달에 FSD가 버전 11로 런칭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분명히 내년에 더 좋아질 테슬라라고 했죠. 일단 RBC라는 투자 회사에서는 테슬라 아웃퍼폼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 301불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뭐 게리 블랙의 의견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이버 트럭 출시에 따라서 다른 모델들 역시 후광 효과를 입을 수 있고, 지난 몇 년 동안 빛을 잃은 테슬라 브랜드에 다시 활력을 불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테슬라 주가가 1% 가까이 빠졌지만 어제는 4% 넘게 올랐는데요. 4% 넘게 오른 이유가 뭐 중국의 판매량이라든지 중국 내 가격 인상 소식도 있었지만 이 뉴스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현재 EV 텍스 크레딧 7,500불이 적용이 되고 있고 내년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바로 선할인이 집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한 가지 제한 요건이 있었어요. 바로 광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배터리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만든 차량에 대해서는 7,500불이 아니라 3,750불을 보조금을 적용하기로 기존에 그렇게 규제가 있었는데요. 바이든 정부에서 이를 좀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입장에서는 프리몬트 공장에서 만드는 모델 3 리얼 휠 드라이브가 CATL의 LFP 배터리를 채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모델 3와 같은 경우는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을 다 받는 게 아니라 3,750불만 내년 1월 1일부터 받을 수 있었는데, 자, 이 법 조항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선 더욱더 좋은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사이버트럭 출시 이벤트가 단기적으로는 그간 한 11월 달 동안은 그래도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게 만들었는데, 12월 달 초에는 이벤트 이후인 12월 달 초에는 좀 약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이렇게 내년 뭐 하반기까지는 사이버트럭 출시로 인해서 좋은 효과 충분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모델 Y 출시 때도 2020년에 출시해서 2021년에 상당히 주가 상승률이 높았었죠. 테슬라 역시 사이버트럭을 통해서 내년 하반기라든지 내후년에 좋은 주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아트라운 TV 함께 하면서 슬기롭게 테슬라 투자 잘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목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